두 개의 자소를 했는데 하나는 장인공자고 하나는 뭐라고 그러죠? 칠복자. 등그럴문이라고 한다잖아요. 등그럴문. 영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문장을 분석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죠. 자, 등그럴문은 정형의 글자가 있는데 정형의 글자가 무슨 자라고요? 칠복자예요. 칠복자. 그게 나이라는 글자에다가 등그럼이 합쳐진 글자다면 이렇게 쓰고 나이에다가 칠복자가 썼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용어를 칠복자하고 등그럼보다 정확히 구사를 해줘야 된다는 걸 있어요. 이것도 그냥 칠복자라고 하면은 원래 원하는 글자는 이거였는데 칠복자는 이렇게 써버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자, 칠복자는 이게 사람의 손이요. 손이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손에 책책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뭐 이렇게요. 거기서 정의가 돼서 이 글자가 나오고 이게 손이 풀어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로 나오면서 손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였어요. 두 개가 같은 글자인데 이게 정형의 글자지만 이게 변형의 글자인데요. 이게 단독체 글자일 때 음을 갖다가 붙이고 제대로 된 뜻을 썼지만 이건 혼자 쓰이는 글자가 아니에요. 단독체 글자이고 다른 글자 구성에서 주로 오른쪽에 이 글자가 오른쪽에 쓰일 때 글자인데 그래서 노을방자 방언방인데 다 거쳐서 이게 치는 것이 가볍게 치는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다 거쳐서 내놓는다고 해서 노을방자예요. 날씨가 추운데 학교 바깥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방자예요. 다 거쳐서 본받게 온다. 본받을 격자. 다 거쳐서 기른다. 기를 목자. 다 거쳐서 가르친다. 가르칠 격자. 다 가르치는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요 글자로 쓰여지는 글자는 많지가 않요. 두드릴 글자 이나 베풀 서자 이 정도가 있어요. 이 정형에 쓰이는 글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칠복자. 칠구자 뭐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도적구자 뭐 이런 글자들이요. 그래서 영어 구사를 정확히 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등그럴문, 칠복. 이걸 등그럴문이라는 용어도 왜냐면 그럴문이라는 문자가 있죠. 그걸 원형한 거예요. 뭐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 그럴문자처럼 먼저 핵이 첫 번째 핵이 이쪽으로 가 있는 글자잖아요. 이 등자는 등지다이 등으로 보기도 두 가지 있어요. 등지다이 등으로 보기도 하고 같을 등자의 의미라고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만들 때에 어떤 의미로 이걸 등을 붙여야 되는지 오늘날 제구에서 헤아려봐야 하는데 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여튼간 등인 것인지 또는 그럴문처럼 보인다고 해서 등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가지고요. 하여튼간 등그럴이라는 명칭이 붙였어요. 이걸 잘못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보면 이응자를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다니 이렇게 꼭지를 좀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둥으로 보여. 그냥 사람들이 둥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 따끔하다. 둥. 자, 이거 앞에서 자꾸 얘기했어 이것도. 자, 공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공이 그대로 음역하는 데서 다 거쳐서 친다고 해서 칠공자예요. 칠공자인데 이 장인공자가 음역하라고 있잖아요. 장인공자가 음역하는데 이 장인공자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이든 지금 요 글자는 칠복자 같은 걸로 설명했는데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앞 시간에 우리가 자원이 밝히지 않은 글자가 많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문에서는 규구고 관련됐다고 했어요. 규구. 곱자 뭐 이렇게도 쓰고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고. 이거 오늘날 법도교라고 하지만 그림체 규고 이건 곱자. 이건 동그라미 그릴 때 사용되는 도구고 이것은 직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그 규구와 관련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도끼와 관련됐다고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공자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도 있어요. 이 도끼날처럼 보이는 형태.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요걸 보고 절국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국공이에서 나왔다. 또는 도끼에서 나왔다. 뭐 수증기. 물이 평평하지 않은 수증기만에서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글자예요. 사실은. 딱 문학자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 장인이 사고는 도구하고 관련됐다. 근데 마침 이게 장인 문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뭔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공통된 상황은 이 도구가 장인이 사는 도구가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장인공이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장인공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의미역하는 글자들이 예분 많아요. 자, 그것도요. 출제사타점 깨가지고요. 어차피 배우는 거 보니까 살펴보는데 그 글자가 일공자, 공공자가 있고요. 성공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빌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받칠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끌어안을 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강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그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홍자라고 해야 되죠? 내홍홍차? 그래, 내홍홍자가 아니고 뭐죠? 갑자기 네, 저도 무슨 홍자라고 해야 돼요? 찾아보세요 지금. 무지개 홍자가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로? 나도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내홍을 때 홍자는 맞아. 그런데 본래 뜻은 어지러운자? 맞다. 네, 어지러워. 말이 여기 섞여가지고 어지러지는 상황이요. 일단 써놓고 썼는데 요까지가 공이에요. 공공 음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다 갖춰서 힘을 써서 이른다고 일공 또는 일해서 쌓이 공 관련된 공공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구멍이 열자가 달라붙었는데 구멍 속에 텅 비어있다고 해서 빌공, 비어있는 가운데 가장 크게 비어있는 게 어디다?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공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조개 필자가 달라붙을 때 조개 필자는 재물 관리됐죠?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바칠 공자예요. 조공, 공념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오늘 잘못 쓰여진 글자예요. 이게 문자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변화가 돼서 사람이 살다가 자기 얼굴 마음에 안 들면 성형하는데 이것도 성형을 해서 쓰여진 글자인데 원래 글자는 사실 이렇게 써야 될 글자죠. 예. 이렇게 써야 돼요. 배 잡을 집자. 이렇게 써야 돼요. 요 글자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두 손을 내밀어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형태예요. 두 손에 뭔가를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이렇게 쓰면 잡을 집자가 아니고 잡을 극자. 잡을 극자. 그러니까 잡을 집자 같은 경우는 수갑에 손이 묶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수갑을 갖다 펴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잡을 집자의 공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근데 그것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이게 이 글자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잡을 자에서 잡을 국자는 구름한자, 둥글한자처럼 표현했는데 이 구름한자, 둥글한자가 잡을 국자예요. 잡을 국자. 사람이 이게 두 손에 뭔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손을 내밀어서. 그런데 후자로면서 구름을 이게 잡을 집자에서도 아니 이 잡을 집자에서도 구름한자처럼 갈락화됐죠. 이걸 짜도 이렇게 갈락화돼요. 이렇게. 하나, 이 획은 똑같고 여기 두 획을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골자가 지금 잡을국자를 간략히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순간 요골자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글자가 요골자잖아요. 물법자, 평범하다, 범인.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바꿨어, 잘못 바꿔 쓴 거야. 이렇게 써줘야 원당인데 이거 좀 튀어나오게 하고 좀 더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선에다가 찍어줘야 돼 지금.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 어느 순간 요골자를 잘못 봐서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남이 써진 걸 그냥 받아 쓴 성형인데 남이 써진 걸 받아 쓰면서 이게 무릎범자는 원래 도시에서 나온 글자잖아요. 이게 도시에서 나온 글자잖아요. 여기 무릎범자 공글자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도시에서 도술담배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돛담배죠? 돛담배. 우리 저 반달인가 너 도대도 아니 달고 이제 돛대가 이거예요. 도시 이거예요. 그 노래가 그래서 돛도 아니 달고 해야 돼. 돛대도 돛은 다는 것은 돛이고 돛대는 꽂는 거야. 뱃절에다가. 다는 것이랑 단다. 돛대도 아니 단다. 아니 단다 그랬잖아. 단 것은 돛이라니까. 그래서 돛도 아니 달고 해야 돼. 아니면 돛대도 아니 꽂고 그렇게 어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돛 쓴다는 것자가 무릎범자인데 사실은요. 근데 무릇이라는 뜻을 쓰니까 이게 황토 같은 걸로만 옛날 사람들 와서 수건 것자를 붙여서 오늘 돛범자를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지만은 근데 그 형태를 갖다가 오늘 붙여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글자가 하면 이렇게 형태가 되니까 이게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 사실은 서예 오신 분들 특히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해야 이제 무릎범자가 아니고 이게 잡을국자를 간략하게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잡을국자 이게 조금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서요. 공은 공인데 그렇죠? 잡아서 끌어안는다고 해서 끌어안는 공자 이게. 독과 상관없이 이게 잡는다는 뜻과 관련된데 잡기 위해서 끌어안는 상황. 끌어안을 공자. 끌어안다고 상대를 이렇게 묶는 행위에 이렇게 끌어안아서 이렇게 상대를 감아 싸는 거 묶는 행위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분화되는 거죠. 묶을 공자예요 사실은. 근데 뜻을 전달하면서 묶는데 저 가죽으로 묶는데 이제 사람 혼동 아니고 또 다른 물질 가죽 격자를 붙여가지고 썼는데 이 글자가 사실은 여기서 분화되는 글자예요. 묶을 공자가. 이게 어디 쓰냐면 조직을 공고히 하다 할 때 쓰는 공자예요. 조직을 공고히 하다. 또는 더 많이 쓰인 글자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울 공자. 공은 공인데 마음이 두렵다고 해서 두려울 공자. 자, 거기에 쓰이는 글자인데 이런 글자들이 쓰이는 글자들이에요. 공고히 하다, 공포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이게 근데 높은 데 가면 본능적으로 다 누구나 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가서 무서운 것이 고소공포증이죠. 고소공포증. 자, 그런데 갇힌 곳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폐쇄공포증이라고 하죠. 그거 잘못돼서 폐소공포증이죠. 그렇죠. 고소공포증이면 갇힌 곳은 폐소예요. 폐소. 다섯 폐자. 우리 선생님과 한 분이 폐쇄 그랬잖아요. 폐쇄가 아니야. 폐소예요. 폐소. 폐소공포증.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거까지 그냥 넘어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폐쇄공포증이라고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보통 일반적인 용어는 폐쇄공포증은 더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아니 많이 쓴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야. 국어사전이 없어.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이 없어. 여기 많이 쓴다고 해서 용인이 되면 국어사전에 복수 표준어로 등록을 시켜. 그런데 그거 아예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국어사전이 없어. 폐소공포증이에요. 폐소공포증. 자, 제가 뭘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우리 선생님 당장 핸드폰으로 찾아보잖아. 그 문제가 다 나와. 그런데 보면
자, 어쨌든 간에요. 그 다음에 이건 공이 강으로 바뀌죠. 강으로 바뀌면서 찾아봤죠? 맞죠? 안 나오는데? 안 나와? 앞에서는 나오는데? 그 표서로 나와. 그게 잘못 생각. 아,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아, 이 잘못 표기하는 거야. 국어사전으로 들어가야지. 국어사전. 국어사전. 그래, 국어사전 찾아봤잖아. 이게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잘못 얘기한 것처럼 이 인터넷에 있는 글들이 잘못된 것이 많아. 또 여기서 흥분 들어가네. 그 잘못된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된 걸 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보세요 여기요. 폐소 저기 국어사전 어디 갖고 있어. 옆에 거 눌러야지. 됐어요. 넘어가요. 봐, 아이 보이지 않네. 폐소 공부증 폐소.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인터넷에 있는 잘못된 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고요. 뭐 어디를 흘러다 잊어버렸어. 아 여기요. 자 물이 달라붙었잖아요. 물이 달라붙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강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강, 조만강, 낙동강 다 이게 뭐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쓰이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유 명사에 나타낸 글자야. 고유 명사 특정한 어떤 강이야. 그게 뭐냐면 양자강이에요. 양자강. 양자강이란 강을 나타낸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표기를 하면은 강이름강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 강이름강이라고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남 같은 제비가 이게 강이름 가운데 양장이라고 했죠. 강남의 강이 양자강의 남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이건 강이름 강으로 가야지 강남으로 가면 안 돼. 근데 교수님 시간 길어지가 됐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일단 말을 했으니까. 아니 이제 그 장강으로 해야 가르칠 때 장강으로 해야 하는 게 좋습니까? 양자강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 그건 가르치는 사람이 마음이야.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간다고 치면은 양자강으로 가야죠. 양자강 가는데 양자강의 특징을 놓고 긴장자를 써서 장강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천문을 다 해서 오히려 양자강이 강소성의 일부 지역만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미 통칭이 됐어요. 그것이 일반화된 명칭이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양자강이라고 안 하거든요. 장강이라고 해요. 양자강이 지류의 봐봐. 명칭이에요.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하니까 아니 저요. 옛날부터 다 얘기했어. 양자의 양자가 지역의 일부 명칭이라는 거 중국 저 양자의 하루의 명칭이라는 거 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일반화가 돼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까지 해주면 되지 물론 그걸 알고 있으면은. 원래 그 명칭이 서양 사람들이 종교가 가지고 그 세계 지도 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양의 문명들이 서생동정하면서 동양 쪽으로 밀고 들어가지고 그 지형 같은 걸 잘 파악해야 되니까 서양의 지략자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강을 명칭을 표기를 하려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저 손가락이 저게 뭐냐고 그러는데 손가락 끝을만 얘기했지 그 바깥 거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가르쳐준 사람이 지역 명칭을 가르쳐주는데 사실은 쓴 사람들은 그 강의 전체적인 걸 쓰고 싶었는데 지역 명칭 그래서 표기가 잘못 올라가면서 이제 양자가 됐는데 원래는 그냥 강이죠. 원래는 강이고 서양 사람들이 표기할 때 양자라고 했고 양치 지역 명칭으로 써있고 그 중국 사람들은 그 강의 특징을 살려서 이 강이 길게 그러니까 6천 몇 킬로라고 써요. 6,300km. 6,300km인데 장강 설명에 여기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장강이 중국 이게 세계적으로요. 몇 번째 강강이냐면 나일강, 그다음에 알마종강, 양자강이 아주 한 세 번째 정도 가요. 근데 그것도 기록이 천만 조금씩 달라요. 6,300km인데 이게 아이들한테 장자를 붙인 걸 고기를 끄떡거리지 않아요. 절대. 그 장강이 위에 긴장자를 붙였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있죠. 사실은 삼천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천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삼천리 여기서 시간이 다 됐다고 알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몰라, 내 건가 처음 듣는 봐. 소리인데? 내 건가 봐. 처음 듣는 소리인데? 죄송합니다. 좀 한신이가. 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 삼천리 감산을 할 때 삼천리가 4kg가 10리죠. 그 다음에 그러면 40kg는 100리죠. 그 다음 400kg는 3천리죠. 그럼 3천리면 어떻게 돼요? 1200km예요 지금. 천리가 400km잖아. 그럼 3천리면 1200km죠. 자, 1200km하고 6.3이면 이게 한 5배 정도 길이라는 걸 수 있어요. 장강이 우리나라 이쪽에서 이쪽 끝처리의 5배 정도 길이야. 남쪽 끝에서 그 정도 길이면 장을 붙여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꽃게를 겉들을 수 있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장강을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이라니까 지금. 자,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기니까 그걸 뜻하는 고유명사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예? 여기 그치면 안 받아 이제. 이게 빨리 해야 아니, 되는데. 수업이 좀 끊어야 된다고요. 네.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할게 빨리. 5분 정도. 그래서 요걸 자에다가 다시 세조자를 붙이면은 강이 홍으로 바뀌면서 큰 기록 용자가 되고요. 예. 그 홍자처럼 이것도 홍이 되는데 실이 달라붙는데 실로 옷감을 짜고 옷감에다 물을 들일 때 색감을 피부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실사자가 달라붙은 글자들이 푸른 홍자처럼요. 색깔 관련된 글자가 많아요. 이건 붉은 홍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말싸움에서 어지러졌다는 얘기인데 내홍을 겪는다 할 때 쓰인 글자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홍은홍인데 옛날에는 큰 벌레 같은 거 일으킨 현상으로 봤어요. 뭐가?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홍자인데 무게처럼 이렇게 그 달려있는 문들을 갖다 홍해문이라고 해요. 홍해문. 자, 그 다음에 요걸 자는 항으로 바뀌었어요. 항이 항으로 바뀌는데 머리에 있는 목을 뜻한 목항자예요. 묘항혈령. 항정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항은항인데 육다리 달라붙은 인찬부인 똥콩항자인데 항문을 때 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요걸 자는 그렇죠. 항은항인데 이 장군부자가 그릇 관련돼 있어요. 그릇. 그릇 가운데 항아리 항자. 어항을 때 쓴 글자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거 칠복자 다음에 해야 됩니다. 다음 기회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거 더 추가할 거 있으면 그때 흐들어올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 새로운 공간에서요. 새로운 분위기에 수업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